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맡게 된 희연제 기쁜 인연이 있다라는 뜻의 상호를 받고 있는 희연제 김성규 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음식점 성공을 위한 창업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강연을 이어갈 건데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영상은 비대면이고 하지만 저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좀 수칙에 따라서 이렇게 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단은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 카페부터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 토대로 해서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장소라든지 뭐 아이템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뭐 모든 분들이 성공을 한다, 제 이야기를 듣고 창업을 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을 한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드릴까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준비를 하시고 요즘에 퇴직을 하셔서 저희한테도 창업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다른 기업체에서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자영업을 하시다가 또 한동안 쉬셨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힘든 시기인데 이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확률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요거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정한 것이 장소, 아이템, 당신은 무엇부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음식점을 창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소겠죠. 장소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예산을 정해 놓으시고 예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입점지들을 찾기 위해서 내 집 주변부터 아마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을 가보고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서 추천해주는 좋다라고 하는 매장들을 가봤을 때 고민이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권리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많이 줬을 때 그만큼의 내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장소를 선택을 하실 때 일단은 좀 첫 번째로 고려하실 게 이제 아마 임대료가 되실 건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자리고 실질적으로 괜찮은 위치고 내가 하려는 아이템에 맞게끔 좀 괜찮을 만하다라고 하면은 너무 저렴한 곳보다는 어느 정도 임대료가 있으면서 내가 기대하는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임대료 포지션에서는 조금 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임대료가 낮은 데들 그리고 권리금이 없는 데들, 그럼 공실 자리로 오랫동안 유지가 된 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자신감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장소를 선택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임대료가 있고 음식점들이나 카페나 오피스 주거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곳에서부터 장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택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값어치 있을 수 있는, 나중에 매장을 사고 팔고 할 때도 조금 더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매출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장사가 정말 잘 됐을 때 이거를 권리금 받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사가 그만큼 돼야 팔리기도 파는 건데 그거를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일단은 아이템을 정하시는 거는 개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요리를 많이 해봤고 그리고 요리 경험이 있고 어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체인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체인들을 먼저 찾아보실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메리트 있는 게 무엇일까, 요즘에 인기 있는 체인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 장사가 더 좋다, 체인이 더 좋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도 체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거 하시면은 뭐 무조건 장사가 잘 됩니다. 뭐 5천만 원을 투자해도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투자해도 1,000만 원을 벌고 뭐 어떻게든 돈을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장사에서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실 때, 특히 체인을 선택을 하실 때는 얼마나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기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좀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배달 아이템들, 그리고 비대면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또한 너무 경쟁이 심해지고 뭐 하다 보면은 좀 오랜 기간 동안은 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좀 내가 들어와 있는 상권에서 새로운 아이템들로 계속 추가가 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거를 장사를 잘 되게 하려면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충성 고객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선택을 하실 때는 특히나 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행에 조금 민감하게끔 반응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선택하러 체인에 그냥 장사 잘 된다고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해야 될 위치라든지 그리고 아이템들을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배달 업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배달 업종 중에서 요즘에 그래도 많이 선택들을 하시는 아이템들, 내가 많이 주문해 먹는 것들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음식점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업하고 주식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업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활용을 하고 있는 IT 회사라고 하면은 활용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기업들을 선택을 하셔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더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음식점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저게 오랫동안, 브랜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유행에 빨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본사를 찾아가셔서 너네가 요즘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거야? 이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장소랑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뭐부터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템을 먼저,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템을 먼저 선택해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조금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뭐 어디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큰 덩어리들을 움직였던 분들은 대부분 플레이스에다가 이제 아이템들을 끼워 넣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서 장사를 해보시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어찌됐건 임차로 들어가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아이템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내 집 주변에 오픈을 하고 내가 이동 동선이 편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결정한 아이템이 정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입지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 상권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 그런 상업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부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인천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인천 부평 지역, 그리고 홍대 지역, 신촌 지역, 이런 데들처럼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 대학생들, 그리고 갓 20살이 된 친구들이 많이 오는 상권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를 먼저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자리가 좋아서 권리금도 주고 임대료도 많이 내고 보증금도 많이 내고 들어갔어요. 나는 여기서는 무조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린 친구들이 많은 상권에서 소고기집을 굉장히 퀄리티 높고 내가 먹었을 때도 내가 입맛이 까다롭다고 소고기도 퀄리티 엄청 좋은 걸로 원자재 값부터 비싸게 해놓고 인테리어도 엄청 고급스럽게 해놓고 했을 때 이 매장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에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버티신다라고 하면. 근데 저희는 바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첫 오픈했을 때는 오픈빨이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왜? 아이템이 장소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어린 친구들은 내가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가진 용돈에서 혹은 내가 알바한 돈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예를 들면 많으면 뭐 한 5만 원, 10만 원 이내, 그리고 서로 모은다라고 하면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내에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객단가가. 근데 소고기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둘이 가서도 뭐 한 20몇만 원, 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50g에 4만 5천 원, 뭐 4만 원 이상의 단가의 한우 고깃집을 가야 정말 프리미엄급의 고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그런 상권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 상권이 될 수도 있고 상권으로 따졌을 땐 아파트 상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좀 가족 단위의 손님들을 타겟층으로 잡고 있는 아이템인데, 오피스에서 그냥 빨리빨리 먹고 가기를 원하고 정해진 점심시간에 내가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싶은데 서빙도 길어지고 나와야 될 것도 많고 코스 요리로 막 나오는 것들을 오피스 상권의 메인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는 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 집에서 가까운 장소를 먼저 선택하고 거기다 아이템을 끼워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회사로 취직을 할 때도 회사에 맞춰서 제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멀더라도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회사를 다니지, 실질적으로 회사가 우리 집으로 가까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회사랑 내가 운영할 때랑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시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급하게 인원이 펑크가 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고, 무슨 컴플레인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장소에 맞춰서 조금 내가 이동을 하면 했지, 나의 집에 가깝다고 해서 장소랑 아이템을 선정해서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템을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시면서 성공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이거에 부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정을 먼저 하시고 그 아이템에 맞는 장소를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성공 반열에 올라가실 수 있고, 그 이후에 매장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시고 후차적으로 뭔가의 새로운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장소보다는 아이템 먼저 선정을 해라. 네,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화면에서도 보여지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매장들은 어떻게 해서 정말 잘 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맛만 있다고 해서 요즘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소가 좋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달만 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즘에 홍대나 이태원 상권을 가보시면 코로나 여파로 문 닫은 매장들도 너무 많아졌고요. 누가 봐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고 유동이 그렇게 많았고 한데도 그 임대료랑 너무 높은 임대료 포지션과 권리금 그리고 투자 비용을 주고 들어가셨는데 인원도 돌려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메인 상권으로 오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제일 직격탄을 맞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지방, 지금 코로나 3단계 이후에서 영업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모임 금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장들이 대부분 뭐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장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있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그런 매장들은 예를 들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장이 어떻게 보면은 왜 잘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요게 지금 뭐 저희가 같이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의 이미지인데요. 최근 사진입니다. 근데 이 매장을 기준으로 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이고, 기존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어요. 최근 지금 올해가 21년도인데요. 21년도가 되기 전에는 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홀 영업만 했어요. 배달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배달 업종으로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에요. 업종이 뭐냐면 아이템이 쭈꾸미 업종입니다. 이 쭈꾸미 업종은 철판에다가 볶아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음식인데, 배달을 나갔을 때는 조금은 배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배달을 하지 않았던 업종인데요. 그거를 지금 요 시기에 맞춰서 배달을 시작을 했더니 오랜 기간 운영을 했고, 그거를 드셔보셨던 분들이 매장에 와서 드시지 못하니까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홀 영업이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줄었을 때 실질적으로 배달이 그거를 커버해주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만을 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음식점은 바로바로 해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 드시는 것들이 제일 맛있고, 그리고 정말 맛집이라는 곳에 가서 먹어야, 특히나 또 기다렸다가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음식점을 창업을 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홀 영업을 기반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꼭 배달 서비스를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오래 운영을 하시거나 이제부터 새롭게 하는데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매장이라면 홀 영업만 하지 마시고 배달까지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인 중에 장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차장도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될 수 있는 매장이고, 일산에 있는 매장인데, 그 매장이 매장도 커요. 근데 장어라는 아이템이 배달을 해서 먹는 경우가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얼마나 비중이 될까요? 거의 쉽지 않거든요. 저도 배달을 해서 장어를 먹는다? 그게 진짜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지인분한테
아, 이거 진짜 기다리지만 말고 배달 영업을 해보셔라. 이 자리에서 오래 운영도 하셨고, 아이템이 괜찮고, 특히나 고기도 그렇고, 장어 같은 경우는 구워주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진짜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똑같은 재질의 고기나 뭐 생선이더라도 굽는 걸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진짜 드시는 분들은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달로 정말 잘 구워서 보내드리니까 매출이 진짜 최근에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나왔었어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홀에 오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회사에서 회식도 하고 모임도 많고 그런 분들이 다 차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회식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해야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업종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아예 문화 자체가 없어지고 가족 단위로만 그냥 같이 사는 분들만 움직여야 되고 또 2인 제한이 걸려버리다 보니까 오실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주변에서 한 분, 두 분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내가 집에서도 장어를 제대로 구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어플들을 사용을 해서 배달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개 정도? 하나 원래 처음에 하시다가 2개 정도의 어플만을 사용을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지금 배달 매출이 거의 뭐 원래의 그 홀 영업이 정말 잘 됐을 때의 매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날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오픈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홀 영업 플러스 배달을 기반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의 뭐 포장이 될 수 있는 그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바로바로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들을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매장 또한 원래는 홀 영업 플러스 포장 서비스만 했었습니다. 대신에 포장을 할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인력도 줄어들 것이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장소를 제공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손님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메리트 있게 판매를 하실 것 같으면 뭐 양을 2배로 주시던지 아니면 서비스로 무언가를 조금 더 끼워 주셔서 내가 배달이나 홀에서 먹지 않았을 때 그냥 포장을 해 갔을 때도 이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도 더 내가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발생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요즘에 정말 요즘 시기에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무조건 뭐 비대면이나 테이크아웃 시장이 아니라 체인을 하셔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은 그 아이템이라든지 혹은 장소가 주는 매력이 명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내가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한 충성 고객층을 많이 만들던지 아니면 장소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싶고 그리고 어떤 플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나도 여기 와서 먹었어, 이런 얘기를 SNS라든지 주변 지인들한테 할 수 있는 매장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는 매장들이 매출이 고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다음에 나오는 사진하고 비슷한데요. 2개 다 영종도에 있는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2개 다 같은 매장은 아니고요. 다른 매장인데요. 이 매장들이 지금 최근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 주말 그리고 지지난주 주말에 저도 저희가 카페 체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새로 생긴 카페라든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는 카페들을 주말에 저도 쉴 때 한번 가보기도 하고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미리 저희가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매장들은 왜 요즘 같은 시기에 저녁에는 2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4인 이상은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여기도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대형 카페인 만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소독도 잘하고 뭔가 마스크도 계속 끼게 하고 이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나 카페, 베이커리,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여기 이쪽 공간에서 영종도 지역에서 잘 되는 매장들을 보면 음식점들의 경우도 바다 전망이라든지 테라스에서 앉아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외부에서 뭔가를 조개구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까지도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조금 바람을 쐬고 싶고 좀 좋은 전망에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주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둘이건 셋이더라도 그냥 이런 데 가서 잠깐만 있다가 소비를 하고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들의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찾아가서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식점을 창업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음식만 맛있게 하고 체인 중에서 괜찮은 체인들에 돈만 주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 공간을 매력 있게 꾸미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점으로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좀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좀 사진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도 잘 되는 매장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로 상가 계약 기간은 보통 몇 년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거는 상가 계약 기간은 요즘에는 임차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 10년 동안에는 임대차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년, 3년 혹은 5년 안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 건물주 분들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하시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정해 놓으시면 10년 동안에는 건물주가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부동산이나 어떤 저희 같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10년 동안은 운영권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그러니까 요즘에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 대략 5% 정도의 임대료 상승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건물주랑 임차인과의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임대료는 5%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10년 동안에는 내가 건물을 사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5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 동안에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계약 기간은 실질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2년 정도에서 계약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심리학 책을 조금 많이 찾아보시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사 또한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 물론 뭔가 맛에서도 만족을 시켜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족했을 때 맛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시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응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단골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라면은, 왜 어떤 매장에 가시면 나 여기 사장 좋아서 오는 거야, 나
김 사장 보고, 제가 이름이 김성규니까 김 사장 보고 나 여기 오는 거야. 김 사장이 맨날 알아봐주고, 서비스도 잘 주고, 남들 오면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 여기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고객분들은 그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런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어른들 어디 가서 잘 안 챙겨주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의 경우도 그래요. 좀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부끼리 그렇게 대화도 없고 자녀분들하고 대화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누가 챙겨주거나 이러면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심리적으로 조금 챙겨주시고 한다라면 맛이 없더라도 그냥 술 먹으러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회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어떤 거짓이더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 어떤 거짓된 행동일지라도 같은 행동을 동일하게 한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3명이 하는 걸 보면 저게 거짓임을 알면서도 저게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이 3회 법칙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에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자, 예로 이게 한 과일 가게입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과일 가게가 있어요. 생선 가게도 있고. 근데 장사 잘 되는 매장들을 보면 희한하게 거기만 줄을 서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심리학 법칙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장사가 되게 진짜 그거에 연관성 있게끔 손님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3명 정도의 손님들과 한 분의 직원분이 계세요. 한 명이 와서 과일을 볼 때는 사람들이 그냥 유동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명까지도 똑같이 흘러가요. 근데 저렇게 3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3명 이상, 3명, 한 명 더 모여서 4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서 막 직원한테 물어보고 있고 과일 보고 있고 이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 매장을 가보기 위해서 저기 뭐 있나 가서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과일 가게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더 쏟아 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더 고르겠죠. 그 속에서 좋은 과일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소리를 지르면서 할인 행사합니다. 뭐 이거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매장 앞에는 진짜 한 20-30명까지 모여있는 장사진을 치게 됩니다. 음식점을 해도 똑같아요. 테이크아웃, 특히나 테이크아웃 매장, 분식점들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손님들이 테이크아웃을 해가기 위해서 만약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딜레이 시켜보세요.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게 해보시고 3명 이상이 모일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픈을 하셨을 때 지인들이라도 앞에서 어느 정도 서성이게끔만 뭐 해주신다라면 저기 장사 잘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1명, 2명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커피숍이든 요즘에 되게 밀키트 매장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오픈 행사를 하면서 줄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 자체가 사람이 광고 효과가 되고 사람이 인테리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는 저기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구나. 저렇게 줄 서 있으니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효과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심리학 법칙을 잘만 이용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사람 상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장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료를 너무 초반에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일부 메리트 있는 아이템들을 솔드아웃 시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줄 서 있다가 내가 못 먹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화는 날지언정 나중에 가서 어떻게든 먹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게 되고 손님들도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고 또 줄 서 있으니까
줄 섰다가 또 기다렸다가 먹으니 음식 냄새만 맡다가 실질적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런 선순환이 작용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3의 법칙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실시간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제가 1교시로 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음식점 매출 기준에서 식재료 비율을 여쭤보셨는데요. 30%에서 40%가 적당하다. 이거는 체인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는 분들을 그냥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면 생활의 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주시고요.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 대비해서 재료를 더 넉넉하게 쓰고 좋은 재료를 써서 사람들이 내가 집에서 해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럴 때 되면 그런 분들은 직접 장사를 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임대료 싼 데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재료 코스트가 30%에서는 끝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넘어가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국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정말 재료 코스트가 낮은 것들은 더 낮을 수 있겠죠. 직접 하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30%가 줄어드는 경우 30% 40%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야 손님들한테 느껴질 때 맛있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를 하시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도 장사를 했고 저 또한 장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저희가 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0%의 재료 코스트를 가지고 뭔가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는 맛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재료비가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좋은 재료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선순환이 잘 돼서 재료도 좋은 거 쓰고 초반에는 많이 안 남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매출이 2, 3천만 원 나올 때는 3, 40%를 뭐 넘게 썼지만 이게 만약에 매출이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30평 매장에서 한 8천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3, 4천만 원, 2, 3천만 원 나오던 매장이 8천만 원이 되면 정해져 있는 임대료 그리고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재료 코스트는 조금 더 초반에는 비쌌지만 이게 매출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양이 많아지면 원재료 값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깎아줘요. 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잡기 위해서 원가율을 본인들이 마진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재값을 깎아주게 되어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쓰는 회사들, 프랜차이즈들한테는 조금 더 싸게 주고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식자재 유통하시는 분들도 정말 장사 잘 되는 매장은 내가 꾸준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식자재도 좀 좋은 거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싸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30%, 40%가 아니라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야지 무조건 이거를 내가 제로 코스트를 30%, 40%만 잡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예를 들면 10,000원에 팔 거야. 혹은 더 싸게 팔아서 저 주변에 있는 경쟁 매장을 이기기 위해서 더 싸게 팔아서 뭔가 더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러면 싸지만 맛없는 음식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실 때 체인을 하시면 체인이 정해놓은 거대로 판매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고 매력 있게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체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해서 하신다라면 프라이스 가격을 판매 단가를 먼저 정해놓고 재료를 거기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30%, 40%보다는 초기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퍼주시는 장사를 하면 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시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보다 더 잘 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코로나 시기든 뭐 IMF 같은 게 경제 위기가 오던 실질적으로 음식점은 저희가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꾸준하게 다른 업종보다 유지하실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최초 음식점을 준비할 때 인테리어 비용 어느 정도 잡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희연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인테리어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인테리어라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자재를 쓰느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보여지는 거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근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좀 많은 효율을 내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음식점의 경우는요. 공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설비공사 그리고 그 다음에 주방공사 그리고 전기공사, 뭐 타일공사, 페인트공사, 간판공사, 그 다음에 덕트공사 모든 공사의 공정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방을 쓰시는데 밑에 물이 새거나 이러면은 진짜 낭패거든요.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평짜리를 음식점을 하시던 20평짜리를 하시던 큰 차이 안 나요. 10평이 늘어난다고 해서 2배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냥 10평의 외부 그 공간을 꾸미는 거에 대한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될 공정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30평, 예를 들면 25평이나 30평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제가 기준을 잡는 기준은 저희가 해왔던 기준으로 보면 그냥 평당 많이 잡으시면은 한 150에서 한 18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게 좀 잡으시는 분들은 한 120에서 130만 원 내외 이내 정도 잡으시면은 그래도 얼추 인테리어는 다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30평짜리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가구, 집기, 뭐 이동식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예요. 인테리어는 그냥 주방 공사, 외부 공사, 간판 정도까지 했을 때 그냥 미니멈으로 그냥 한 30평 정도 하셨을 때 그냥 제일 적당한 거는 한 4천 정도? 최소 3,5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은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그래도 뭐 큰 하자 없이 그냥 어떤 업체들을 만나셔서 하시더라도 좀 잘 뭐 느낌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되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그리고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시대에 따라 트렌드가 달라지는데 그럴 때는 트렌드에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초심이나 음식점 특색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장사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따가 2교시 때도 말씀을 드릴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교시까지 들어주시면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트렌드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격도 급하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도 빠르고 만들어내는 것도 빠르고요. 손재주가 있어서 잘 만들어내는 그런 인종?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있었으면은 대충 뭐 인구가 한 7천만 명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죠. 그냥 한 5천만 인구라고 봤을 때 5천만 인구에서 이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에 거주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변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장사를 하셔야 음식점 특색을 유지를 하면서 가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언제든 트렌드에 맞춰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돈을 버실 수 있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뀔 준비를 미리 해놓고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작년부터 배달업종 그리고 미리 배민이 준비를 했던 것도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명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배달업종들이 성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특색을 유지를 하면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배달 빨리 하시라는 거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시고 특히 수도권에서 장사를 하실 것 같으면 트렌드에 조금은 민감하게, 예를 들면 소품이라든지 그리고 매장을 매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든지 사이드 메뉴라든지 시그니처 메뉴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트렌드에 너무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는 식상할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너무 똑같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좀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여 주시는 게 장사를 잘 하시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이후에는 뭐 질문들이 없으셔서 조금 쉬셨다가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네, 또 2교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